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4차 산업의 리더, 거기에 포함되는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주로 지식재산권은 우리 학교 다니는 주로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이공계 전공자의 지식재산권을 아는가 이렇게 타이틀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나오다시피 킴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에 있는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은 여기가 저의 모교가 되고요. 저도 식품공학과 출신으로 학교에 와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참 가슴이 벅차고 또 뿌듯해집니다. 이 법을 좀 더 후배님들에게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특허를 내야 되느냐, 또는 특허 외에는 저 아래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줄임말이고 지식재산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원칙적으로 간다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내가 특허를 내야 되나, 내가 상표를 내어서 등록을 받아야 되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타이틀 보면 왜 아이디어에서 특허인가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지금 현재 없지만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인데도 이런 것은 참 불편하다, 막상 사용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아이디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 아이디어인데, 그럼 그거는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추상적인 그 생각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서 제품화된 것, 그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발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명에는 제일 아래 보면 제품 또는 물질 또는 방법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이 되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자기 연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A 제품을 만 원에 시장에다가 내다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볼 때 새로우니까 초창기에는 그 만 원의 제품을 사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품이 의외로 호응이 좋고 하면 이 시장에 보면 짝퉁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카피본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A 제품을 사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거는 시장에 똑같이 5,000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만 원보다는 5,000원 하고 있는 짝퉁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짝퉁인지 제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만들어서 판 분은 판매가 안 되겠죠. 5,000원짜리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연구한 그 결과가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냥 도산됩니다. 안 팔렸죠. 그런데 짝퉁을 만든 사람은 싸게 파니까 잘 팔려요. 그러다 보면 먼저 만든 사람이 짝퉁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 제품은 내가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파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근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어떤 법률,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학교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제도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경대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부경대학교 학생의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학생으로 재학생으로 지금 기속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잘 못하면 대학도 시키죠. 이 학교에서. 근데 타 대학 학생이 우리 학교에 부경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시설물을 쓴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하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 학교를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 권리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오고 졸업 증명서가 나오죠. 이런 것이 하나의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처음에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특허청의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또 아니면 특허 실용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등록을 받았다면 아까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고장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을 관장하는 특허청이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이와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관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줄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보니까 발명을 국가가 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식재산권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 그 안에는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저작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각 단과대학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재산권 안에는 4개의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래서 특허와 실용과 디자인, 상표는 모두 각각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욕심이 참 많아서 상표 해놓고도 특허 상표라고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디자인 특허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고 실용신안 특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특허 받은 사람은 특허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즉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식품공학과도 있고 냉동공학과도 있고 환경공학과도 있고 기계공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공학과 학생이 나는 식품환경공학과 학생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는 각각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원천인 핵심 기술이다. 즉 기능과 기술인데 조금 무게감이 있다. 좀 기술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좀 고도된 기술이다.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강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실용신안은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아요. 유행에 민감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팔리다 보면 또 사장되고 하는 이런 생존 주기가 짧은 제품, 유행에 민감한 제품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용신안, 디자인은 어떤 제품의 외형적인 모습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표는 우리가 이름이 불러지는 것처럼 어떤 신발이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 제품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이걸 우리가 상표라고 하듯이 제품에 각각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한다. 그렇게만 알고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우리가 볼게요. 산업재산권에서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그런데 어디에 강조해 있는고 하면 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특허가 될 수 없고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산업과 관계되는데 어떤 연구 결과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주는 것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산업재산권은 새롭게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 그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이 뒤에 나옵니다만 특허는 20년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 20년, 상표는 10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저 존속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권리가 없고 누구나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진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특허 제도라는 것을 두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각적으로 해놨어요. 특허는 출원일 해놨습니다. 출원일은 여러분 보면 접수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접수일로 보고 특허는 접수일로부터 20년 등록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저 세 권리와 좀 다르게 등록일로부터 10년이에요. 접수일이 아니고. 그리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사용하고 또 10년 사용할 수 있고 30년, 40년, 50년 해서 그 회사가 존재하는 기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리 기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특허법 제1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아래 보면 특허 제도를 둔 이유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독점권을 주고 그 기술은 신기술이 공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공개된 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사람이 또 그 기술을 보고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 새로운 기술을 만들므로써 신기술이 창출되죠. 그럼 창출이 된다는 것은 기술의 진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되어진다. 이런 국가 산업의 발전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연구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줘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땅을 받든지 아파트를 받아도 부모님 권리에서 여러분 이름의 권리로 옮겨져야만 여러분이 권리가 발생이 되죠. 집 등기등본에. 그런데 집은 준다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거기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권리자지 여러분의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상표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건 누가 간장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 간장을 하고 국가가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특허 보면 아직까지 어떤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했을 경우에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까지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 이렇게 돼요. 새로운 것. 그럼 새로운 것인데 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면 접수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할 때 그 접수라고 했죠. 접수 날짜 하루 전이라도 동일한 기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 그 기술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하면 특허 요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신규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이냐, 새롭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품과 물질. 물품은
여러분 책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면 구조와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식품공학과 같이 음식물,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단백질, 뭐 이렇게 유전물질, 뭐 염기서열,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주로 화학 제품 중에서도 페인트, 접착제, 또 약대 가면 약, 이와 같은 화학적 조성물로 구성된 것은 물건이 아니고 물건 안에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은 특허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 물건 안에는 물품과 물질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그 출원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출원자에게, 접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여러분도 대학교 입학 원서 낼 때에 여러분을 대리해서 누가 접수를 하더라도 접수자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나중에 등록이 돼도 여러분 이름이 합격이 되죠. 그래서 출원한 사람, 접수한 사람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그걸 출원인이라고 해요. 자, 그 아래 보면 특허될 수 있는 발명 보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그 다음에 독창적인 기술이다. 이게 뭔가 하면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연법칙을 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봤을 때. 그 다음에 반복 재현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반복 재현성을 가지고 있죠. 제품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똑같이 만들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 신발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하나만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술품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안 돼요. 디자인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업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 제품으로서 매매가 독립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이것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고 또 물질이라고 하고 그것을 만든다든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특허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다 만족해도 특허가 될 수 없는 발명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노란 글로 되어 있죠.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중에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측은 중국의 거기서 연구소에서 이 균이 흘러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 균을 누가 새롭게 이렇게 분리 배양해가지고 만들었다 해도 그와 같은 것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집회 미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 흡입 기구 등에 관한 발명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공중의 위생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방에 필요한 경우도 특허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라든지 또 아니면 페인트를 만들었는데 열 추적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페인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이런 데 감지가 안 된다라는 이런 페인트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무기에다가 다 코팅을 하면 열 추적에 피할 수도 있고 레이저의 감시에도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무기로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술을 만약에 개발했을 때 우리가 특허를 내고 나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공개가 돼요. 공개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습득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주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크게 손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력과 관계에 있는 국방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로 허용은 권리는 주지 않고 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2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특허 출원하십시오. 그래서 심사할 때
이거는 국방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가 평가해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아까도 막대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권리 기간은 20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특허의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모아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것이 특허 대상 갈 수 있는 거죠. 기계, 기구, 장치 이와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물품이에요. 구조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 화학물질, 중합체, 조성물, 미생물, 단백질, 유전물질 이와 같은 것은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생산 방법,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기술. 인터넷 관련 기술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비엔터크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또는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하는 거라든지 현금 결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시스템은 다 비엔터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가 주로 인터넷 관련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이와 같은 것도 다 비엔터크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슷한데 오른쪽에 보면 특허 대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법칙을 발견했다. 법칙은 하나의 법칙이지 그 법칙 자체가 산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법칙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것이다.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것은 연구기간 하나 예를 들는데 한 번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평생 동안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자가 발전해서 자기도 에너지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타인에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 어떻게 들어보면 참 아주 좋은 이론 같은데 저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죠. 왜?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중력이라는 저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저항체를 이길 만한 에너지는 가져야 에너지를 더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연금술이라 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도금하면 나중에 그게 뭐 이렇게 금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것도 아니죠. 이와 같은 것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복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게 뭔가 뭐 게임 규칙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탁구, 뭐 족구, 테니스 등등 할 때 경기 방식이 있죠. 그런 건 다 특허가 안 돼요. 규칙, 수학 공식, 경제 법칙, 영업 계획.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보험 뭐 이렇게 왕 이런 사람들도 자기 영업 노하우가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반복 재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 악기 연주한다든지 투구방법, 그 다음에 미적 창작물이 약간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는 것, 치료방법, 그 다음에 공서양 속에 일반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새로워야 되고 물질이나 물품이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만드는 방법을 특허로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 요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규성, 새로워야 된다. 그건 우리 국내만 새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원 전에 국내 공지 공용, 국내에 알려져 있다든지 사용하고는 안 되고 또 우리나라나 외국에 반포된 간행물도 안 돼요. 반포된 간행물이라는 것은 잡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일단 내 손을 벗어난 공개는 신문이라든지 다 반포된 간행물로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그럼 신규성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접수 날짜 하루이라고 동일한 기술이 있으면 그는 신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시험, 그 다음에 간행물, 여기 학교에서도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학술 발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세미나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거, 시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술단체에 가서 이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박람회 출품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출품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명 경진대회에 여러분들이 내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했을 때는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한 기간에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제품이 출품이 됐는지를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할 때에 특허청에 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만 가능하지
그 공개된 날짜로 소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은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접수하는 날짜부터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12개월, 공개되고 12개월, 학술단체나 논문이나 그 공개한다면 12개월 이내에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놉니다만 법적인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성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아무리 새롭고 산업적으로 이용해도 기술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 발전이 안 되겠죠. 부진적인 것은. 그래서 성립성 있는데 산업, 그 다음 자연법칙,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제도 중요한 것만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동일한 부위가 그래서 오늘 출원한 사람과 어제 출원한 사람 하면 어제 출원한 사람이 선출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가 간다. 속지주의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해서 그 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면 그 나라 안에서 권리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주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여기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죠. 그러나 캄보디아나 다른 어떤 동남아에서 여행 왔다가 여기서 아기를 낳았다 해서 그 사람을 시민권을 주지 않죠. 옛날에 미국은 전부 속지주의였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원정 출산 해가지고 미국 가서 아기를 놓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주의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법에 따라서 그 국가별로 출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하고 싶으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다시 출원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출원 공개제도. 출원하고 나면 1년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내 기술이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술을 보다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기술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개 제도는 기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A라는 사람은 이런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 등록받은 것이 이런 기술입니다라고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의 기술과 카피한 기술이 동일한지 그렇지 않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 기술을 공개를 안 해놓고 나면 내 것을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나중에 분쟁 관계에 있어서 확인 여부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요. 우선 심사주의가 있다. 그 정도